이번 수업에서는 선형연립 방정식의 세 번째 유형인 오버 컨스트레인드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풀이 방법인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세 가지 선형연립 방정식의 유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있게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선형연립 방정식의 유형은 행렬과 벡터의 곱인 AX는 B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었고요. 그 세 번째 유형의 첫 번째는 스퀘어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변수의 개수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정식의 개수가 같은 경우를 스퀘어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 풀이하는 방법은 가우스 소거법으로 어떤 행렬 A를 풀고 그 A라는 행렬이 어퍼 트라이앵귤러나 또는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도록 해서 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퀘어 시스템에서의 해는 구하게 되면 딱 하나의 해가 나오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한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유형은 변수의 개수가 어떤 주어진 어떤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 개수가 굉장히라기보다 무한히 많은데요. 그 무한히 많은 해집합은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랑 관련이 있었고요. 이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전히 주어져 있는 행렬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에실론 매트릭스나 로 리듀스드 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하는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무한히 많은 해집합을 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는 세 번째 유형은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인데요. 이 경우는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가 풀어야 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가 취득하는 데이터에는 잡음이라든가 저는 부정확한 그런 여러 가지 측정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의 연립방정식을 유도해서 해를 구하게 되면 그 값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지고 불안정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취득해서 선형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무난한 그런 이제 해를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중요한 의미는 해는 보통 원 솔루션, 하나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 주어진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보다 더 많다 보니 그 많은 AX는 B를 만족하는 저 이퀄리티를 다 만족하는 해집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하게 되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해집합의 풀이 방법은 이제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법으로 풀게 되고요. 그 리스트 스퀘어에 의해서 구해지는 일반적인 하나의 해가 슈도 인버스라고 하는 값입니다. 다만 슈도 인버스라고 하는 해는 AX는 B에서 저 주어진 벡터 B가 0벡터가 아닐 때 우리가 구하게 되는 해집합이 되고요. 만약에 벡터 B가 0벡터가 되는 경우에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푼다 하더라도 슈도 인버스라 하지 않고 행렬 A에 대한 아이겐 벡터의 문제로 풀게 됩니다. 그 아이겐 벡터 문제는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슈도 인버스에 초점을 맞춰서 리스트 스퀘어의 과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을 푸는 방법의 해집합의 기본 개념은 AX는 B에서 A라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로 벡터 B를 프로젝션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어떤 벡터 B를 직선 A라는 어떤 벡터 A로 프로젝션하는 라인 프로젝션을 설명했었는데요. 그 라인 프로젝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컬럼 스페이스로도 프로젝션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든가 가장 가까운 거리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이 같이 결합돼서 리스트 스퀘어의 해가
같은 라인 프로젝션과 같은 개념으로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 수업 시간에 해왔던 라인 프로젝션의 개념을 잘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프로젝션의 개념을 이제는 우리가 행렬 A의 칼럼 스페이스로 더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이 AX는 B라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풀이 방법인 리스트 스퀘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수업을 천천히 따라가 주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선형대수의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 지금까지는 스퀘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어떤 역행렬 또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에서는 리듀스드 에셔런 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무한히 많은 해집합을 널 스페이스를 구하고 그거와 연관된 파티큘러 솔루션으로부터 이제 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우스 소거법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해를 구했는데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 리스트 스퀘어는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에 해당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뭐 이렇게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이네요. 오버 컨스트레인드라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이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뭔가 이 연립방정식을 유도해서 미지수를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으로 우리가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게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을 거고 보통 넘버 오브 언노운은 n으로 우리가 이퀘이션의 개수는 m으로 표시했으니까 m이라고 하는 이퀘이션의 개수가 더 많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가질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취득해서 이제 어떤 미지수를 구하기 위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취득한다고 하고요.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죠. 자,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랑 방정식의 개수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보통 방정식의 개수가 적을 때는 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똑같고 주어져 있는 그 미지수에 해당하는 방정식들이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게 존재해서 완벽하게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방정식의 개수를 더 많이 구한 상태예요.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럴 필요가 왜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 취득할 때는 이 취득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굉장히 이게 노이즈예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이 뭔가 측량을 해서 특정한 좌표를 구하거나 값을 구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구하는데, 자, 로켓을 쏴요. 로켓을 쏘게 되면 원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아름다운 궤적이 있겠죠? 그 궤적이 있는데 그런 로켓가 이제 발사돼서 날아가면서 자기의 현재 위치, 현재의 자세 이런 것들을 계산된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값들을 받아요. 그러면 GPS 같은 센서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지자기 같은 센서들에 의해서 자기의 이동하는 어떤 위치와 그다음 여러 가지 자세 정보를 우리가 취득하겠죠. 문제는 그 정보들이 완벽하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나요? 미묘하게 오차가 있을 수 있죠. 뭐 노이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값들이 정말 실제 정확한 그 궤적, 선상에 있는 건지도 알 수 없고요. 뭐 흔들려가지고 뭐 이러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이즈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큼의 직선을 그 데이터를 취득해서 뭔가 이 궤적을 유추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직선상에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미묘하게 이제 이렇게 노이즈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렇게 지금 값들이 딱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이제 복불복이죠. 노이즈하니까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기수, 직선이니까 딱 두 개의 방정식만 구해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하게 되면 처음에 두 개를 이용했을 때는 이런 직선을 구하는 걸 거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직선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노이즈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값을 구하는데 그 노이즈한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값들로 얻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막 바뀔 수 있죠. 그러니 그거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할 때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보다 방정식의 개수를 더 많이 뽑아야 돼요. 더 많이 뽑아서 그 많이 뽑은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식을 만족하는, 전체적으로 이 점들을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우리가 뭐 옵티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최적의 베스트 솔루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의 만들어진 배경이 되고 그 솔루션이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y는 d 이런 예를 들어서 직선을 만든다라고 하죠. 이 점들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d는 필요 없네요. 요거를 다시 이렇게 y는 ax 더하기 b 이런 식의 직선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요 a와 b가 미지수고 그 다음에 x와 y는 이 검은색 좌표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제 취득해 본다고 하죠. 그러면 y1에 a x1 더하기 b, y2는 a x2 더하기 b, 또 y3는 a x3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구할 수 있겠죠. 자, 뭐 3개 정도만 한번 해봐요. 딱 2개만 이용하기는 아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는 a하고 b니까요. a하고 b라고 하는 것을 어떤 x벡터로 표시해서 이렇게 빼내면 a에 대응하는 x1, b에 대응하는 건 늘 1이네요. 여기도 x2, 1, x3, 1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y1, y2, y3 얘가 우리가 구한 벡터예요. 행렬 A, X는 B 이런 모양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늘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일반적으로 없다 해요. 저 노이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직선을 2개를 가지고만 이어서 만들었을 때 하나, 또 둘, 세 개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 세 개의 연립방정식의 교점이죠. 그 교점을 구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아이디어하게는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두 개에 해당하는 솔루션은 있지만 이 세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일단 결론이자 딜레마예요.
이퀘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이퀄리티라고 하죠. 이 등호로 주어져 있는 이퀄리티를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 또는 뭐 멀티플 솔루션이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이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배경은 방금 얘기했어요. 우리가 취득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노이즈하기 때문에 필요한 개수만 해가지고는 굉장히 엉뚱한 해를 구할 수 있어서 위험하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옵저베이션 데이터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해를 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는 없다가 현재까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는 a 곱하기 x고 하나는 벡터 b인데, 자, a 곱하기 x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 뭐냐면 A라는 벡터 행렬에 들어가 있는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기억나죠? 매트릭스 A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행렬 A에 있는 칼럼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뭔가가 A 곱하기 X였죠. 그리고 벡터 B는 다른 벡터인데 이거 이퀄리티 만족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완벽하게 모든 행을 다 이퀄리티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X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행렬 A의 컬럼 벡터들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다시 A 곱하기 X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결국 X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A라는 행렬의 칼럼 스페이스의 특정한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니까. 그리고 다시 그 얘기는 B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요? 같지 않기 때문에 컬럼 벡터의 스페이스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AX는 B라는 연립방 정식을 풀 때 B가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하면 해가 존재했어요. 스퀘어 시스템에서는 유니크하게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더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에서는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구한 거죠. 그런데 이 오버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에서는 그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게 없다 보니 이제 벡터 B가 컬럼 스페이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는 보통 서브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n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평면이에요. 당연히 원점을 포함하고요. 이게 이제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벡터나 여러분들이 a 곱하기 x를 통해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벡터 b는 이 평면 바깥에 컬럼 스페이스라는 벡터 서브 스페이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티에 만족하는 해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직선 위로 라인으로 프로젝션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프로젝션이 주는 의미는 그 라인의 가장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함과 동시에 수선의 발 P가 벡터 B라는 좌표랑 가장 클로지스트, 가장 가까운 좌표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AX와 벡터 B가 다르니까 AX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차이, 그 벡터를 만들어서 그거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하자. 이거를 우리가 x에 대해서 구하는 이런 해를 이제 그야말로 스퀘어를 미니멈이 되게 한다 해서 리스트 스퀘어라고 해요. 근데 ax-b는 뭐냐? ax는 이렇게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서 만든 하나의 벡터고요. 벡터 b는 요거니까 ax란 요 좌표랑 벡터 b랑 요 길이가 바로 방금 얘기한 ax 마이너스 벡터 b의 크기예요. 우리가 어쨌든 크기든 요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해주기로 했네요. 그렇죠? 그럼 요 거리가 벡터 b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평면 벡터 서브 스페이스인 컬럼 스페이스 요 좌표랑 최대한 최단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프로젝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바로 미니멈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라인 유려의 프로젝션이 이제는 어떤 특정한 벡터 서브스페이스, 평면과 같은 그런 벡터 서브스페이스에 적용될 거고요. ax-b의 제곱이 이퀄리티가 없어서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겠다. 이거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무엇이 되느냐? 이 a 곱하기 x라는 벡터 요 좌표가 벡터 b를 칼럼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해준 좌표랑 똑같으면 이 디스턴스가 미니멈이 되도록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벡터 b와 요 ax, 요게 일종의 어떤 프로젝션 된 좌표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금 얘기한 대로 ax 마이너스 벡터 b,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 방향의 요 방향의 벡터네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칼럼 스페이스에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이 칼럼 스페이스랑 수직이에요. 벡터 하나가 칼럼 스페이스 어떠한 벡터들하고도 다 수직이 되는 거죠. 프로젝션이라는 게. 칼럼 스페이스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칼럼 스페이스에 속하는 각각의 특정한 벡터, 칼럼 벡터들 하나하나랑 그 다음에 ax 마이너스 b라는 이 벡터 하나하나랑 전부 다 내적을 해주면 0이 돼요. 요거 칼럼 벡터고 요거는 행 벡터죠. 근데 ai를 우리가 지금 행렬 a에 칼럼 벡터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내적의 개념으로 이렇게 쓴 거죠. 이해됐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디퍼런스, 프로젝션 해주는 방향의 벡터고, 그 다음에 칼럼 스페이스의 수선해 버리니까 칼럼 벡터들, 어떠한 칼럼 벡터들하고도 다 내적이 0이 돼야 되고, 그럼 모든 칼럼 벡터들을 다 모은 행렬을 A 행렬에 트랜스포즈라고 쓰면 되겠죠? 칼럼 벡터들을 열 행방향으로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 수직이니까 A 곱하기 X 마이너스 B 요 벡터 얘 각각 해주면 전부 다 0벡터가 돼요. 요거는 0이고 요거는 숫자인 거고 요거는 벡터네요.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답이에요. 프로젝션 해야 된다. 디스턴스가 미니멈이 되려면 그런 거고, 프로젝션은 원래 그 프로젝션 하려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의 수직이다.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현재 벡터들은 칼럼 벡터들이고, 칼럼 벡터들을 행렬에 A 트랜스포즈처럼 다 나열해서 요 AX-B라는 수직 방향의 프로젝션 벡터랑 뭐든지 내적해도 전부 0이 된다. 그걸 한꺼번에 모은 거죠. 자, 이렇게 식을 만든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노멀 뭐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A 트랜스포즈 A에 만약에 인버스가 존재하면 이거의 통째로 인버스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X 해시라고 구해요. X를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슈도 인버스라고 불러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의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가 풀고 싶은데,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취득해서 미지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많아진 거죠. 그 배경은 우리가 취득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노이즈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필요한 딱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은 굉장히 결과가 들쭉날쭉하거나 위험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취득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약간은 평균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값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과 동일하진 않아도 안정적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오버 컨스텐트 시스템의 생성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버 컨스텐트 시스템을 식을 만들어 놓고 보면 그 주어진 모든 식을 다 동시에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하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AX는 B라는 형태로
이 연립방정식을 놓고 보니 A 곱하기 X는 행렬 A의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칼럼 스페이스 벡터고요. 그 다음 벡터 B는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벡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벡터가 이제 최소의 차이가 되도록 만들자라는 게 이퀄리티는 성립하지 않으니 디퍼런스라도 최소가 되게 만들자가 리스트 스퀘어의 개념이자 목적이고 그 개념이자 목적인 것을 벡터 공간의 칼럼 스페이스, 주로 이제 평면 같은 공간이 테고요. 그거를 바깥에 있는 벡터 B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요 ax-b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라인 위로의 프로젝션과 같은 의미다. 수선의 발의 좌표가 가장 가까운 거리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거리 ax-b인 거죠. 그래서 결국 벡터 b를 이제 칼럼 스페이스에 평면 같은 저 칼럼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하자라는 거고요. 프로젝션 하게 되면 우리는 그 b-ax 또는 ax-b라는 저 프로젝션된 좌표로 이어지는 벡터가 실제 이 평면에 해당하는 모든 칼럼 스페이스의 벡터들하고 수직이니까 우리가 이 스페이스 간에 이런 벡터 스페이스 간에 오르소고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칼럼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모든 칼럼 벡터들하고 각각 다 ax-b가 결국 수직이라 0이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모든 이 ai라는 벡터들을 행렬로 모아서 그냥 행렬의 곱으로 단번에 하면 여기가 대신에 이제 0벡터 모양으로 나오는 이런 제너럴한 폼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런 거예요. 결론이 일사불란하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행렬을 풀면 이렇게 노멀 폼이 나오는데 이 노멀 폼을 가지고 A 트랜스포즈 A, 저 A 트랜스포즈 A는 지금 이 오버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행렬 A의 모양이 길쭉해요. 아이고, A가 이렇게 길쭉해요. 그래서 얘를 또 하게 되면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길쭉한 게 가로로 되고 얘네들은 결국 이렇게 짧은 쪽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n by n짜리 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이 행렬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역행렬이 존재해요.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취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취득한 데이터 한두 개를 빼가지고 역행렬이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은 우리가 사용하는 뭐 매트랩이나 이런 곳에서 알아서 다 역행렬이 나올 때까지 풀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행렬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요 슈도 인버스라는 형태로 x라는 벡터를 구한다. x라는 벡터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죠. 됐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젝션의 개념과 연관지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리스트 스퀘어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공식까지 유도를 했으니 정말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이그젠플들을 가지고 살펴보죠. 미지수를 딱 한 개짜리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미지수 x를 하나라고 해봅시다. 자, 식을 우리가 뭐해서 2 곱하기 x는 어떤 b1 하나만 구하면 x는 2분의 b1인데 위험하다고 그랬죠? 또 식을 하나 또 구해봤어요. 또 하나 구해봐요. 가장 아이디어한 건 2분의 b1, 3분의 b2, 4분의 b3 이 세 개의 값이 다 똑같으면 유니크한 하나의 해를 갖고 끝나는데 이제 이 이퀄리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 하나는 없는 거죠. 없다고 가정해서 이제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우리가 행렬처럼 만들면 하나의 미지수에 대해서 a 곱하기 x는 b 이런 모양의 방정식의 모양을 이렇게 풀 수 있네요. 이게 행렬 a고요. 이게 벡터 x고요. 이게 벡터 b의 모양이에요. 행렬 a는 하나의 칼럼으로만 이루어진 행렬이네요. 그죠? 자, 이걸 일단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다음과 같이 ax-b의 제곱 이거의 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A 곱하기 X는 아까 2X, 또 3X, 4X고 거기에 각각 B1, B2, B3가 있고 우리가 행렬의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같은 성분끼리 제곱해서 나머지 다 더하는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거를 뭐 에러라고 하죠. 보통 에러 또는 에너지라고도 써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를 구한다? 물리적인 물리량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리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값의 제곱에 해당해요. 이게 만약에 복소수라고 하면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붙여야 되고요. 그래서 0 이상인 포지티브 넘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에너지라는 물리량은 그리고 어떤 변수 값의 제곱에 해당하는 걸 가져요. 물론 이제 덧셈이 돼야 되죠.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에너지는 우리가 파워, 전력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 에너지라고 생각하고요. 이 각각의 성분을 다 더했으니까 자, 이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아서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어떠한 솔루션 이걸 우리가 옵티멈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이퀄리티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변수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을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0이 되는 점을 찾는 게 미니멈 솔루션을 구하는 핵심이죠. 그죠? 또는 뭐 반대인 경우는 맥시멈을 구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에너지식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미니멈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물리량을 다룰 때 어떤 우리 뭐 포텐셜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 어떤 특정한 식 또는 각 상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묻죠.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에서도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평가할 때는 물리적으로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해서 우리가 보통 스퀘어라는 수학적인 개념과 에너지가 같이 연동된 이런 최적화 문제를 대부분 풀죠. 가끔 이제 에너지라고 안 하고 코스트라고 할 땐요. 이렇게 제곱한 값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절대값으로 합한 양수의 값을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에너지라고 안 쓰고 이제 코스트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좀 더 넓은 의미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라는 말이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케이스인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건 이렇게 스퀘어 썸을 제곱해서 합한 경우 아니면 절대값을 합한 경우 이 두 가지가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코스트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지죠. 뭐 수학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이 리스트 스퀘어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뭐 서론이 딴 얘기가 잠시 길었는데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쉽게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예요. x를 이제 구함으로써 우리는 원하는 해를 구한 거죠. 자, 그러면 이 x가 어떤 의미를 일단 갖는지는 요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얘기한 거니까 끝났는데요. 이 x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어떤 라인 위로의 프로젝션, 직선 위로의 프로젝션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현재 행렬의 관점에서 보면 행렬은 하나의 칼럼으로만 되어 있고요. 칼럼 스페이스 A가 그냥 요 2, 3, 4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의 실수배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칼럼 스페이스가 그죠? 칼럼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형결합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서 2, 3, 4라는 특정한 벡터를 지나는 그냥 직선이에요. 이렇게 직선인 거죠. 원점을 포함하면서 여기는 2, 3, 4. 근데 벡터는 지금 외부에 있는 벡터 B1, B2, B3는 이 직선 바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프로젝션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수선의 발의 좌표로 프로젝션 된 우리가 요거의 크기가 지금 이제 ax-b의 제곱의 최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요 x의 길이 요거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저 x 벡터를 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a라는 행렬에다가 x를 이렇게 구하면 뭐가 되나요? 그게 바로 수선의 발의 좌표 이 p라는 벡터, 이 프로젝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3차원 좌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지난 수업 시간에 직선 위로의 프로젝션, 라인 위로의 프로젝션이 지금 요 이그젠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구해진 저 x를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라인 벡터 a라고 했다면 a라는 라인 벡터 위로의 프로젝션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는데요. a라는 벡터가 지금 여기 2, 3, 4 얘를 의미하고요. 벡터 b는 b1, b2, b3예요. 됐죠? 그러니 요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방금 리스트 스퀘어 구한 것과 라인이라고 하는 요 하나 1차원 벡터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했던 지난 수업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미 모든 경우를 내가 제너럴한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의미와 공식을 이미 정리를 해버렸지만 요 한 개의 변수 자료에 대한 것, 요 녀석의 경우는 라인 위로의 프로젝션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지난 수업 시간에 유도했던 요 공식들이 그대로 리스트 스퀘어에 이렇게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그럼 참고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프로젝션 매트릭스 P라는 거 구했죠? 그거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에 요게 이제 x라는 값이니까 이 x라는 값에다가 a 곱하기 뭘 하나요? x를 하게 되면 이 프로젝션 벡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요 x 값을 구한 거에다가 해당되는 방향의 벡터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요 행렬을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를 여기다가 넣어서 요거를 프로젝션 매트릭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이 벡터 특정한 b를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요 p라는 벡터가 나오고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개념들이 동일하게 나올 텐데 직선으로 프로젝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칼럼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해주는 것과 같은 개